131페이지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벡터가 있는데요. 두 벡터는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어요.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A 더 B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거의 계산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A 더 B는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이 세타는요,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학적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좀 길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 벡터 덧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는 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하는데 요거를 네모로 쳐주세요. 요거를 네모 치시면 이의 의미를 파악하면 기하학적 의미가 파악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 A 벡터 위로에 A 벡터 위에 B 벡터의 그림자를 얘기해요. B 벡터 그림.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A 벡터는요. 그리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B 벡터의 크기가 이거잖아요. 그거의 코사인 세타는 이 부분을 얘기해요. 여기 지글지글한 부분요. 그래서 B 벡터의 A 벡터 위로의 그림자예요. 햇빛을 비쳤을 때 여기 그림자. 그거를 곱한 거가 바로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정확히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다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가 B1 벡터예요. B1 벡터고 A 벡터랑 내적을 했어요.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B1 벡터의 코사인 세타는 이 크기의 코사인 세타는 그림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1 벡터의 그림자는 요 지글지글한 거죠. 그게 왼쪽의 계산식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B2 벡터예요. B2 벡터의 코사인 세타 2예요. 이번에는요. 아까는 여기가 세타 1이었고요. 코사인 세타 2를 곱하면 뭐예요? 여기 지글지글한 게 동일하죠. 그림자가요.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에 그림자의 길이를 곱한 게 또 내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A 벡터 덧 B1 벡터랑 A 벡터 덧 B2 벡터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A 벡터에 B1 벡터를 내적한 거는요. A 벡터의 크기에 B1 벡터의 크기예요. B1 벡터의 크기가 여기서도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해요. 그거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요 지글지글한 요거 그림자를 여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A 벡터의 크기의 이 그림자거든요. 그게 왼쪽 계산이고, 근데 세타는 뭐야? 세타 1이에요. 여기 그림자니까요. 그리고 요거는요. A 벡터의 크기에 B2 벡터예요. B2 벡터고 세타는 세타 2예요. 그래서 B2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2는요. 여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A 벡터의 크기에 요거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는요. A 벡터의 크기에 B1의 그림자니까 또 여기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값이 같아요. 그래서 B 벡터가 요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모두 같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요 선상이 아니라 A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B2 벡터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다르잖아요. A 벡터 위로 그림자 하나는 얘고요. 밑에도 구별하기 위해서 밑에 쓸게요. 하나는 얘죠. 이럴 때는요. A 벡터와 덧 B1 벡터의 내적은 A 벡터 덧 B2 벡터의 내적이 달라요. 아시겠죠? 요거 잠깐 중요하니까 잠깐 화면 멈추고 요 부분 있잖아요. 필기를 해 두십시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되고, 여기 이제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이 세타가 180도가 넘어가고 코사인이 180도가 넘어가는 각에 대해서는 삼각함수 변환법에 의해서 어차피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요거로 외우시고 세타의 범위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요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줄을 그어놓읍시다. 그리고 두 벡터의 내적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벡터는 뭐예요?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칼라는 뭐예요? 크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벡터 표시가 없어져요. 그래서 실수가 되고요. 그리고 A 벡터 덧 A 벡터가 되면요. A 벡터 덧 A 벡터가 되면 코사인이 뭐예요? 같은 방향이라서 0도예요. 그래서 얘가 1이에요. 1.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돼요.
만약에 세타가 90도 있는 거예요. A 벡터, B 벡터 서로 90도가 돼 있으면 코사인 세타가 90이기 때문에 걔는 0이 돼요.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서 바로 내적이 0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필기를 해 주십시오. 잠깐 제가 화면 멈춰 드릴게요.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계산을 해볼게요. 자, 세타가 60도고 A 벡터 크기가 2고 B 벡터 크기가 3이에요. 두 개의 내적은 크기 코사인 60도 해서 3 나오고요. 요번에 이제 아까처럼 90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135도 이렇게 된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마이너스 이거요. 요 위에 있는 요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2, 3하고 코사인 180 마이너스 45도잖아요. 코사인 180 마이너스 45도는 삼각함수 변화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 180도만큼 갔다가 45도만큼 뺐어요. 그러면 X축에서 달려간 거리니까 코사인 45도가 되고요. 여기 45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 싸잖아요. 그래서 사인만 플러스라서 코사인은 음수라서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이처럼 삼각함수 변화법을 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요 공식을 외울 필요 없고 각도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코사인 세타는 90도가 넘어가면 음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90도에서 180 사이. 그리고 이걸 필기를 하시면서 여기가 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크기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벡터의 내적은요, 이 크기로 계산하는 방법, 크기랑 사이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 벡터가 A1, A2가 있고 B 벡터가 B1, B2가 있으면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바로 벡터의 내적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내적 계산은 두 가지가 있다. 크기, 사이각, 코사인 세타. 그리고 성분,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주는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다. 문제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분으로 나와 있는 거 2랑 3 곱하고 마이너스 3이랑 1 곱해서 더해주면 되고 1과 3 곱하고 2랑 마이너스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필기 안 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위에서부터 쭉 다시 내려 드릴 테니까 필기를 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상함수 변화법 말고요. 여기까지. 필기를 해 주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필기를 하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짜잘한 거고요. 잠깐 화면 멈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앞에 부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3번 뭐요? 평면 벡터의 내석의 성질이에요. 자, A 벡터, B 벡터, B 벡터, A 벡터는 교환 법칙 성립을 한다. A 더 B 더하기 C잖아요. 이건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한다. 거꾸로 분배도 성립을 하고요. K배, K배 하는 것도 결합 법칙도 설명한다. 이게 결합 법칙은 세 항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크기랑 두 벡터 크기. K가 앞에 있고 요 뒤로도 가도 되고 먼저 벡터를 내적한 다음에 나중에 K를 곱해도 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벡터 공식이 있었잖아요. 벡터 공식이, 내적의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번도요. 2번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거 하지 마세요. 괜히 혼동만 줘요. 자, 하지 마시고, 자, A B 벡터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A 벡터, B 벡터, 그리고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크기를 이쪽으로 던져주면 이런 공식이 돼요. 그래서 크기를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는 성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성분으로 계산하는 거는 크기를 합해서 이 사이각을 대신 구할 수 있어요. 성분으로 계산한 게 이거였죠. 그리고 요거의 크기는 각각의 제곱이 루트 C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면 외울 필요는 없죠, 사실은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거 외우시고요. 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벡터에 이르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거죠. A 벡터, B 벡터,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고요. 요거를 밑으로 던지면 이렇게 돼요.
A 벡터 덧 B 벡터는 성분끼리 계산한다는 거죠. 2, 3, 마이너스 5가 되고 A 벡터의 크기는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루트 C이고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루트 C여서 계산해서 2분의 루트 2가 나오고 그거에 해당되는 코사인 세타는 45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133페이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개념원리 익히기 요거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는 필수 예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OB의 한 변의 길이가 2는 정삼각형이 있대요. 그래서 점 M은 변 AB의 중점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 벡터, B 벡터는요. 크기로 계산하는 방법이랑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계산하는 방식은 크기로 계산하는 거고요.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추가로 더 알려드릴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크기로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OA 벡터는 이거고요. 제가 이제 성분으로 계산한 방법 때문에 이렇게 XY 좌표를 쓴 거고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 파란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OA 벡터가 있고 OB 벡터예요. 각각의 크기는 뭐예요? 2죠. 2.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정삼각형이니까 뭐예요?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답을 내시면 되고, OA 벡터랑 OM 벡터예요. OM 벡터. OA 벡터랑 OM 벡터는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뭐예요? 30도가 되죠. 그래서 각도는 구했고요. 크기는 뭐예요? 여기는요. 이게 삼각형의 높이잖아요. 2분의 루트 3a죠. 공식이. 여기가 2분의 루트 3a가 돼요. 그래서 a가 2니까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OM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3을 구하시면 되고요. OM 벡터랑 AB 벡터예요.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초선을 일치시키죠. 그래서 이 벡터를 이쪽으로 일치시켜요. 이렇게 연필로 써드릴게요. 이 삼각형의 법칙이랑 평사 법칙에 의해서 OM 벡터가 있고 AB 벡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AB 벡터 이렇게 일치시켜요. 그러면 이제 요게 90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관없이 뭐예요? 코사인 세트, 코사인 90도는 뭐예요? 0이죠. 그래서 3번은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OA 벡터랑 AB 벡터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시초선을 일치시켜야 돼요. OM 벡터가 아니니까. 시초선을 일치시키면 어떻게 돼요? 요 OA 벡터를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시초선이 여기서 일치시켜졌어요. 요 사이각은 뭐예요? 여기 60도니까 120도잖아요. 그래서 OA 벡터, AB 벡터는 OA 벡터는 2고 AB 벡터를 2고 얘는 뭐 코사인 120도가 돼요. 코사인 120도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20도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180도 어떻게 되잖아요? 120도죠. 180도 마이너스 60도네요. 60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60도하고 삼각함수 변화법에서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60도는 뭐예요? 2분의 1인데 삼각함수 변화법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OA 벡터인데 세타가 0이니까 OA 벡터에 그냥 코사인 세타가 0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1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되게 중요하고요. 잠깐 화면 멈추고 일단 여러분들 해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필수예제 10번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 좌표를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이 좌표를 얹으시면 자, 여기를 5라고 놓고요. 요거 B는요 2,0이라고 놓는 거죠. 2,0.
a는요, 요거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요. 그리고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a니까 1, 루트 3. 그리고 m은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중점이잖아요. 중점 연결 정리하시죠. 그래서 길이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이 길이의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 자체는 2분의 1이지만 좌표는 뭐가 돼요? 이게 뭐냐면 1과 2 사이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고 높이는 뭐예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높이가 틀렸네요. 1이 아니고요. 중점 연결 정리해서 높이가 이게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네요. m은요. 그래서 a 좌표 1, 루트 3, m 좌표 2분의 3, 그리고 높이는 2분의 루트 3, 2,0 이렇게 해서 성분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5a 곱하기 5b는요.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2, 그래서 2 나오네요. 맞죠? 2번까지만 해볼게요. 5a랑 5m은요. x끼리 곱하고 그래서 뭐예요? 2번이죠. x끼리 곱하면 2분의 3이네요. 곱하기 1. 그리고 y끼리 곱하면 뭐예요? 2분의 루트 3 있잖아요. 그래서 3이네요. 그래서 뭐가 돼요? 3이 되죠. 답 맞네요. 2번. 이런 식으로 성분끼리 계산하는 방법을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자기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요 그림 꼭 그려놓으셔야 돼요. 성분으로 계산한 방법.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면 이 성분으로 계산한 방법은 세타를 구하기 어려울 때 많이 써요. 왜냐면 크기는 이거는 이제 벡터의 크기로 계산한 방법 있잖아요. 이 크기는 쉽게 구해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는 쉽게 구하는데 코사인 세타는 쉽게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죠. OA랑 AB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OA를 시초선을 시켜서 OA를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이 요각도를 구한 거죠. 이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쉽게 구했죠. 정삼각형 아니면 이 각도로 구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좌표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타를 구하기 어려울 때 여기 써놓으세요. 어려울 때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필수예제 11번은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성분이 나왔으니까 요거 성분 계산하시고 요거 성분 계산해서 이렇게 내적을 하시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2번도요. 두 벡터 AB가 있죠.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사용해요.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팁이에요. 이 사이각이 0도인 경우 있잖아요. A 벡터의 덧, A 벡터의 덧, A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코사인 0도잖아요. 이건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거랑 같다는 걸 외우셔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거꾸로 가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요 모양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벡터의 내적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제곱한 게 얘가 뭐예요? 2죠,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분배 법칙 쓰고 계산하셔서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A 벡터의 내적이 나와요. 그래서 AB 벡터의 내적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됐죠? 잘 됐죠? 이렇게 구해서 1번을 구했어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구하냐? 얘도 마찬가지로 또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아까 A 더 B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고 58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됐죠? 13번은 쉬우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벡터 ABCD가 있는데 성분이 나왔네요. 이론의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벡터의 성분을 구해내고요.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세타에서 성분끼리 내적 하고요. 요거 벡터의 크기
구해서 0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0이 나오는 경우는 세타가 90도인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필수예제 14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4번이요. 두 평면 AB가 있고요. A 벡터, B 벡터 크기가 다 나왔어요. AB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죠?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 뭐요? AB 벡터의 내적이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나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어요.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똑같이 제곱하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A 벡터 빼기 B 벡터의 덫에 A 벡터 빼기 B 벡터의 덫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배분해서 계산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7이다. 그래서 A 벡터 B 벡터를 구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2분의 3이 나왔죠?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서 2분의 1이 나와서 세타가 60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꼭 풀어보십시오. 자, 140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평면 벡터의 내적 응용은 삼각형 넓이 공식. 자, 이거는요, 나르고 같은 데서 시험에 증명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르고는 서술형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라 문제가 나오고요. 얘가 얘랑 같음을 증명하라.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설명했죠. 중학교 때도 설명하고요. 꽃사슴 공식이라 그래요. 꽃사슴 공식. 자,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A 벡터가 A1, A2, B 벡터가 B1, B2 이렇게 했어요. 이 넓이는 이렇게 된대요. 근데 삼각형 넓이 공식은 아까 삼각형 활용해서 보시면 2분의 1의 5A 벡터, 5B 벡터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인 세타가 이제 요거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1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는 내적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잠깐 올릴게요. 여기까지 와야 되나요? 예. 자, 내적 공식에 의해서 여기다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를 통분을 해요.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되고 여기가 A 벡터, B 벡터 이렇게 되고요. 루트는 여기 제곱이라서 루트는 위에는 그대로 있지만 요거는 벗겨서 나와요. 그 사인 세타를요. 사인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날라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증명해야 되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A 벡터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A1, A2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B1, B2의 제곱이 되고 A 벡터의 내적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해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완전 제곱이 돼요. 요거를 한 덩어리로 놓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A1, B2를 한 덩어리로 놓고 A2, B1을 한 덩어리로 놓으면요.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고 요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절대값 벗겨서 나오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유도가 된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꽃사슴 공식이라고 중학교 때나 고1 때 알려드렸어요. 세 점이 있으면 아무거나 첫 번째 쓰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쓴다 그랬죠. 순서가 얘가 A1이 이쪽으로 와도 돼요. 그래서 0, 0, A2 이렇게 세우고요. 절대값이고요. 꽃사슴 공식이 뭐예요? 이렇게 곱한다 그랬죠. 그리고 빼기 이렇게 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 한 거예요. 그래서 A1, B2 나머지 다 0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빼기 그리고 얘 곱하기 얘가인데 B1, A2 남죠. 그래서 계산한 거죠.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이 내적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확인 체크 159번 꼭 풀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화살표 같은 것도 꼭 하셔야 되고요.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겠습니다.